제가 일본의 자민당이 63년의 장기 집권을 하면서도 세계 두 번째, 세 번째 G2, G3 경제 강국이 된 비결을 듣기 위해서 한 일주일 동안 자민당과 그 근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어떤 누구도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의 답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와세다 대학교의 한 한국 정치학을 전공하는 교수 한 분이 그 비결을 자기는 자민당을 영어로 표기하면서 답변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민당을 영어로 표기하자면 catch all party다. catch all party다. 무슨 뜻입니까? 자민당은 진보와 보수를 한 당 안에 다 끌어안고 한 당 안에서 진보 보수의 정책을 함께 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민당 사이에 제일 많은 게 회의실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중간 보수들도 진보적인 성향 사람, 중도적인 성향 사람,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고 그분들이 모여서 늘 자신들이 접촉한 국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서 한없이 서로 많은 토론을 하고 그리고 결론이 나게 되면 3년 혹은 4년 뒤에 실시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개정을 하자라고 하면서 일단 타협을 해서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보수 정당이 보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보 정당 사람들이 보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도 내리지도 못하고 구분도 못하고 뚜렷하게 큰 차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마다 같을 수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보수 정당으로 나뉘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상당하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했다고 합니다. 훨씬 더 적극적인 극좌에 해당되는 적군파가 한때 일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민당 안에 모두가 다 들어와서 그 당 안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63년을 집권을 하고 있어도 세계 경제 강국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대처가 브라운이 보수 정당으로 15년을 집권하고 있어도 노동당의 과격한 정책 때문에 영국의 국민들은 보수당 쪽에 굉장한 실증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노동당 쪽에 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권을 못했습니다. 36살짜리 토니 블레어가 나와서 공화당의 안정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가져다가 노동당 정책과 섞어서 제3의 길이라고는 안정적인 정책을 내면서 바로 집권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연달아서 3번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민주당이 계속 패배해 오다가 클린턴이 신민주당 연대회의 의장을 맡아서 지도자회의 의장을 맡아서 이제 과감하게 신자유주의 정책, 공화당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결국 바로 집권을 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이 보수의 기민당과 진보의 3인당이 함께 연합과 연대를 해서 14년째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현재 마크롱은 진보당과 보수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정당, 전진당을 창당을 해서 집권을 해가지고 39살 때 집권을 해서 지금 유럽의 새로운 왕자로 재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등소평은 모태통의 그 사회주의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을 해서 자본주의를 도입, 개혁, 개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G2 두 번째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소련에서도 고르바초프가
과감하게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를 하고 보수 정책을 수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로 변모해서 이제 새로운 러시아의 모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진보와 보수로 싸워야 됩니까? 우리야말로 원 네이션, 한 나라의 한 국민이 단합을 해서 화합을 해서 그 에너지를 폭발시켜 가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전진하고 발전할 때 큰 위치를 차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보수를 나눠서 싸우는데 진보와 보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사실상 민주당 국회의원님들도 한국당 국회의원님들도 제대로 설명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나눠서 싸웁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노동자,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우리는 정말 직장에 안정적으로 다니고 싶어. 안정성하고 기업인들이, 우리가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좀 직원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다시 또 기업이 좋아지게 되면 왕창 받아들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기업이 망하더라도 계속해서 고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주장을 합니다. 어떤 쪽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이 유연성과 안정성이 얼마든지 서로 타협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빈곤을 퇴치하는 산업화가 잘못됐습니까?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께서 주장을 하셨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을 받게 해야 된다고 하는 민주화가 잘못됐습니까? 산업화를 해놓고 보니까 그거 참 잘했구나. 민주화를 해놓고 보니까 그거 참 잘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박정희와 김대중, 김영삼 사진이 한 사무실 안에 걸리면, 한 정당 사무실 안에 걸리면 안 되는 겁니까? 산업화는 되고 민주화는 안 되고, 민주화는 되고 산업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얘기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캐치 올 정당, 이걸 우리 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포괄 정당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더군요. 이제는 포괄 정당이 돼야 됩니다. 바다당이 돼야 됩니다. 온갖 강물과 또 오염 폐수들이 다 들어왔지만 바다에 와서는 바닷물이 됩니다. 하나의 바닷물이 된다는 거죠. 피아노가 건반이 각기 다 따로 있지만 그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그런 정당, 캐치 올 정당이 출범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진짜 이념을 따질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했다든지, 고교, 말하자면 입시제도를 폐지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진보 정책이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머슴 살고 흉모 살던 사람들이 공장에 다니고 공장에서 또다시 야간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제가 나아지게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보 정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위 진보라고 평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지만은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 부대평 택에다 건설하는 거 노무현 대통령 때 했습니다. 이라크 파병, 강정마을 전부 노무현 대통령 때 했습니다. 군사정권이라고는 노태우 정권 때 당시에 소련하고 수교를 했고 중공하고 수교를 하고 북한 손을 잡고 유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남북기본합의서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나 노태우 정권 때 바로 정주영 회장이 북한의 아태위원회와 금강산 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50차례 이상의 고위급 회담과 수백 차례 이상의 실무회담과 6차례의 총리급 회담을 한 것도 그때였었습니다. 어느 세력이 어느 세력을 전쟁론자들이다, 평화를 반대하고 통일을 반대한 사람들이다 얘기했지만 그 시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남북 간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일부 부분만 가지고 용납을 못하는 그런 정치를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정말 서민들이, 장애인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가 밝아지고 제대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것인가만 챙기면 됩니다. 국민 우선이 되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과 국민들의 행복과 국민들의 자유와 국민들의 평등과 국민들의 공정에 대해서 진보다 보수다 따질 것 없이 모든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도를 고쳐가고 바로 잡아가고 그렇게 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제가 과거에 정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5번 이상의 구속을 된 적이 있는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고 하신 분을 만나봤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좌파다. 아니 전혀 안 하셨어요. 나 영국의 노동당과 미국의 민주당을 모델로 하는 좌파야. 거기도 다 좌파들이야. 그 사람들은 반공좌파야. 절대 공산당은 용납하고 인정할 수 없는 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좌파가 있습니다. 친북좌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친북좌파는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6.25를 일으켜서 동족 간의 어마어마한 비극을 일으켰었던 북한의 공산 집단에 대해서는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인권이 있습니까? 북한에 우리 동포들이 제대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용납하겠느냐 하는 것이 그분입니다. 어떻게 그걸 비호하고 그걸 편을 들을 수 있느냐?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친북좌파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일본 교수 얘기로 돌아가면 와세다 대학교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한국의 친북좌파는 2%도 안 된다. 5천만 명을 잡고 100만 명이 된다고 보느냐?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보수 정권과 보수 세력들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을 때 그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가서 선동하고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충분히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동조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지지자들인 것이지 친북좌파는 아니다. 실제로 친북좌파는 2%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새로운 정치 세력이 형성돼서 젊은이들이 주축이 돼서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정치는 98대 2 친북 좌파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서로 포용하고 끌어안고 함께 같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함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진보 보수 이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중장년과 청년층의 세대가 구분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챙긴다고 한다 그런다면 계층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또는 과거에 어땠다 손치더라도 지금 굳이 그러한 것을 따질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화합이고 그게 단합입니다. 우리가 서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과거만 따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쟁기질하는 사람이 자꾸 뒤를 더 돌아보면 어떻게 반드시 쟁기질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는 보는 사람이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 보는 눈과 자기 보는 시야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과거는 참고로 하고 이제 우리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도 캐치 올 파티, 포괄 정당 98%가 한 당 안에 모두 참여를 해서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그러한 정당, 그러한 신당, 그러한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념이고 노선이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